1992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부여의 왕릉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 중 예상치 못한 한 사찰터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깜짝 놀란 조사원들은 이듬해인 1993년에 2차 발굴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여기서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백제 유물의 걸작 백제금동 대학로를 발견하게 되죠. 향로가 발굴된 사찰의 위치는 백제가 부여에 머물던 사비 시기 왕들의 무덤이었던 왕릉원의 바로 옆으로, 향이라는 게 보통 추모나 제사 등에 많이 쓰이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백제금동 대학로는 생긴 것만큼이나 뒤에 숨겨진 이야기도 절절한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 이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능산리 사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제금동 대학로가 발굴된 능산리 사지는 왕릉원 바로 왼편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이 사찰이 과거 백제 선왕들의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찰의 목탑 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유물이 발굴되니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능산리 사지 석조사리감입니다. 이 사리감엔 창왕 제위기 13년인 정해년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보통 탑에 이러한 사리를 봉헌할 땐 탑을 세우기 전에 중심부에 매장하기에 이 탑이 건립된 창왕 때 능산리 사지에 사찰이 조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찰터의 오른편 왕릉원은 사비 시기 역대 백제 왕들이 잠들어 있을 텐데, 이 사비에 처음 수도를 정하여 자리 잡은 것은 백제 26대 왕 성왕이었습니다. 그는 선대왕인 비유왕 때부터 1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신라와의 나제 동맹을 통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던 고구려에 맞서 꾸준히 대항 중이었죠.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였는지 551년 성왕은 마침내 80여 년 전 고구려에 함락당했던 백제의 전통 수도 한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한성 함락 이후 수도를 2번이나 바꾸며 끈질기게 고구려와 전쟁을 벌여오던 백제엔 정말로 큰 경사였을 텐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삼국 중 상대적으로 약소국 취급을 받으며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계속 힘을 비축해왔던 신라가 2년 후인 553년 한성 일대를 점령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후 신라는 고구려 지역인 지금의 함경남도 일대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죠. 이 당시 신라를 이끌었던 자가 바로 20살의 패기 넘치는 젊은 군주 진흥왕으로, 오늘날 우리가 북한산 비봉에 오르면 볼 수 있는 진흥왕 순소비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치세에서 드디어 신라는 삼국시대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국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드디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한성을 탈환하며 오랜 염원을 이룬 백제였을 텐데, 당혹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화가 단단히 난 성왕은 유명무실해진 나제 동맹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신라 침공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구려와 신라 둘을 모두 상대하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한 신하들이 반대하며 성왕을 막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왕의 아들인 한태자가 강력하게 침공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 태자는 고구려 장수와 1대1로 직접 승부를 가렸던 기록이 있을 정도로 호전적인 성격이었다고 하죠. 결국 이 태자를 필두로 하여 신라 공격을 단행하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충북 옥천 일대에서 벌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관산성 전투입니다. 삼국사기의 신라 측 기록으론 전투 초반 신라의 장수 우덕과 탐지가 패하며 제법 치열하게 전세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성왕은 이들에게 가세하기 위해 소수의 군사와 함께 관산성으로 향하게 되니, 바로 여기서 이 태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국사기의 백제 측 기록에 따르면 성왕은
밤중에 군사 50여 명과 함께 이동하는 도중 미리 숨어있던 신라의 복병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신라의 급습을 받은 성왕은 전장에서 전사하였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관산성의 백제군들은 크게 사기가 꺾여 결국 신라에게 대패하고 말죠. 신라와의 싸움에서 수많은 병사를 잃은 태자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신은 살아서 돌아왔으나 왕이었던 아버지는 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백제 측 진영이었던 일본의 기록엔 태자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왕위를 거부, 자신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자 하였으나 그럴 경우 백제의 정치 혼란이 가속될까 우려했던 신하들이 설득하여 결국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 백제의 27대 왕 위덕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덕이란 명칭은 그의 사후 주어진 시호로 그의 본명은 창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능산리사지의 사찰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창왕입니다. 그는 즉위 후 아마도 아버지 성왕을 위해 지금의 왕릉원 위치에 무덤을 조성하였을 텐데요. 성왕을 시작으로 위덕왕을 포함한 이후의 백제 왕족들의 시신이 이 왕릉원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왕릉원을 둘러보다 보면 여타 무덤들과 달리 봉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조성한 무덤이 두 기가 있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그의 아들 융의 가묘입니다. 두 사람은 백제 멸망 후 당나라에 끌려가 사후 중국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북망산에 묻혔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계속되는 발굴조사로 1919년 태자 융의 묘지석이 먼저 발견되었고, 이어서 1995년 부여군 조사단이 의자왕 무덤의 추정 위치를 발견했지만 아무 유물도 발견하지 못해 그 일대의 흙을 포와서 2000년에 가묘를 조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여러모로 다른 백제 왕릉인 석천동 고분군과 공주 왕릉원에 비해 더욱더 쓸쓸한 기운이 맴도는 것 같네요. 한편 석조사리감의 기록에 창왕 제액이 13년에 능산리의 사찰이 건립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흐른 후 어느 정도 관산성 전투의 여파가 안정되고 나서 사찰을 조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여운 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능산리사지에서 백제금동대학로가 우연히 발굴되었으니 조심스럽게 사찰을 세운 위덕왕과 그의 아버지 성왕에 관한 이야기를 연관지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유물의 성격이나 발굴 위치를 보아 아마도 백제 선왕들의 제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사실 발견 초기엔 중국의 박산향로와 형태가 비슷해 중국에서 제작되어 건너온 것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제작 시기와 전체적인 형태, 크기도 다르며 부여 외리의 건물지에서 발견된 벽돌에서도 향로 특유의 문형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금동대학로가 발견된 위치가 금, 은, 동, 철제 등의 유물이 수습된 능산리사지 부속대장간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박산향로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백제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덕왕은 능산리사지 건립 후에도 열심히 국정 운영에 힘쓰나 10년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니 577년 아들인 왕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됩니다. 다시금 깊은 슬픔을 억누르며 그는 점점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데요. 2007년 발굴한 왕사지의 사리함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리함엔 정유년에 창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을 세워 사리함을 묻었다고 새겨져 있어 사찰 자체가 왕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찰의 위치인데 백마강의 강기슭에 바짝 붙여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찰 입구에는
남북 방향으로 길게 축대가 있어 주변에 토사가 쌓인 지금과 달리 과거엔 강이 인접해서 배를 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훗날 무왕이 종종 배를 타고 건너와 향을 피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흥사진은 부소산성의 낙화함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으니 아마 위덕왕도 아들을 생각하며 종종 부소산성에 올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듯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위덕왕은 국정 운영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무려 4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중국의 다양한 지역과 교류하며 고구려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신라 역시 적으로 돌렸기에 외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신라를 압박하니 그가 마련한 제도약의 기회를 훗날 무왕이 즉위하며 이어받아 다시 한번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되죠. 우리에겐 서덕요로도 익숙한 무왕의 이야기는 부여의 국남지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전북 익산까지 이어져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익산에 있는 무왕의 흔적을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